안녕하세요, 이문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필름 입문 과정과 성장 과정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끄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아주 평균적인 모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이번 이 영상 시리즈로 인테리어 필름 기술자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시킬 것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째, 씨앗 단계로 입문하기 전 상태입니다. 둘째, 새싹 단계, 우리 입문하고 나서 조공에서부터 중기공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고요. 셋째, 열매 단계, 중기공에서부터 기공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을 것이고요. 보너스로 시니어, 즉 기공이 되고 나서의 과정이죠. 기공이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씨앗 단계로는 우리 입문하기 전 상태라고 했죠. 보통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디 가서 배워야죠?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네,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아쉽게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기술 배우는 관련 공고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암만 눈을 깨끗이 씻고 찾아봐도 구경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들어갈 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바이오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씨앗 단계에도 세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시공팀 소속, 인테리어 필름 대리점, 학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시공팀과 인테리어 필름 대리점은 현장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제 학원은 한 달간의 그 국비 지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어느 정도의 필름을 좀 사전에 좀 접하고 현장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시공팀 소속부터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시는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지구 인테리어 필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해서 현대, LG, 삼성, 3M, 영림, 그런 기타 등등 필름 대리점들 또는 총판들이 이제 쭉 나올 것이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은 블로그란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본인의 시공팀을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시공했고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들의 특징은 모두 다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호는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팀장들의 연락처들은 이미 인터넷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그냥 널려 있어요. 일단 노트에 다 적으세요. 본인이 보기 좋게 활동 지역, 팀 이름, 연락처, 이렇게 해서 쫙 리스트를 예쁘게 만드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연락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큰 신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연락을 돌려보십시오. 처음에 거절을 막 겁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에 노심초사하면서 애초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번씩 그렇게 연락들을 돌려보십시오. 싫다고 하고 뭐라 하든 상처받을 필요 없으니까 절대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본인 일 할 때 그때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고객의 거절이 그냥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미리 내성을 키워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서도 그런 내성들이 다 키워져 있을 거지만 지금 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집에 그냥 노크를 하는 거잖아. 내 용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냥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암울한 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오야지들이 사람을 키우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맨날 사고만 치기 때문에 뒷수습하기에 너무 손 간다, 무엇보다 다 키워놓고 좀 같이 할만하면 독립을 한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님들은 독립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좀 의아함도 있고, 그거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 사람들 시점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전제하로 깔려 있다는 거죠. 오야지들이 이런 마인드들이 기본적으로 은연중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이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각오를 하면 좋을 게, 넉넉한 환경, 좋은 조건, 넉넉한 페이, 이런 것들 일단 다 제쳐두십시오. 일단은 진짜 잘 배워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당신을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무페이라도 좋으니까, 페이가 없어도 좋으니까 현장 경험이라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족하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고, 그런 저의 간절함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간절하거든요. 누구나 다 간절해
간절해 보이게끔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을 접했을 때 그 오야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각 어떤 조직들에 있을 때 간절하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진짜 간절하게 하는 경우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사람들도 질려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 쟤 저러다가 말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절한 거는 상대방한테 별로 씨알이가 먹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바다로 나가려면 물 위에다가 돛담배든 통나무배든 뭐 고무 다라이든 일단 띄워 놓아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써달라는 직접적인 구애의 메시지보다는 나를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생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당신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 일 좀 배우고 싶은데 당신 밑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오야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점이든 좋아요.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저렇게 알려서 상대방의 이목을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광고의 기술인 거고, 그런 능력도 미리미리 좀 키워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 전화를 걸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그런 이야기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집중이 안 돼요. 일단은 문자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내놓으시고, 설령 답변이 바로 없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후에 전화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군데 하고 끝이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20군데 이상은 해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대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적극적으로 검색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정말 많은 팀장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름 대리점들입니다. 필름 대리점이나 총판들은 필름을 유통하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시공을 하는 업주들도 있고 직영팀을 두고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필름을 유통하는 곳에서 가장 우수 고객이 누구일까요?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1m, 2m, 5m, 10m 이렇게 사가는 고객들이 우수할까요? 아니면 팀을 꾸려서 활발하게 시공을 하러 다니고 500m, 1000m, 2000m, 3000m 이렇게 필름을 소모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시공 팀장들이 더 우수 고객일까요? 그 외에 뭐 규모가 큰 바이어를 통해서 단순하게 납품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 많이 하는 시공 팀장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거의 주 매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매출이 많은 대리점일수록,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일수록 시공자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그럼 이러한 대리점들에도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같은 곳들은 항상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총판도 그렇고. 다음으로 세 번째, 학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을 통해서 초기 입문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기에는 당연히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는 학원 출신 수료생들을 좀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이 있고 도로주행이 있잖아요. 이 기능교육에서도 운전에 대한 기초교육, 그런 훈련 과정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코스로 이제 교육을 받지만, 이제 실제 도로에 나갔을 때와는 다소 큰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변수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와 기능, 그 교육장,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초보에서 기술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칙적인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고 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일 건데, 한 달의 과정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큰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너무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원만 딱 나오면은 나의 뭐 파란만장한 이 기술자의 삶들,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술자의 모습을 생각을 했다면은, 막 그런 시공을 하는 모습들 있죠. 학원에서는 시공을 그래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 시공할 기회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막 동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그런 괴리감이 자꾸 생기고, 기대치를 낮추고 학원에서는 기초만 철저하게 딱 다져서 나오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익혀두시면 충분합니다. 필름의 기초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들 남들보다 충실하게 이수하신다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이제 입문하신다면 그동안 배워왔던 그 기초를 이제 활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출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수료하고 나시면은 학원에서 시험 연계를 해주는 경우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학원에서 배운 기본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생 초보는 아닌 거예요. 물론 아직 초보지만 그래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입문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의 바탕 지식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 구직 활동을 해보신 후에 팀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일을 배우시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시작할 때 기본 장비들이 있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허리 가방이 있어요. 동국 가방 이제 허리에 메고 하는 건데, 벨트 포함해서 주머니 가방까지 하면은 싼 거는 한 15,000원, 좀 비싼 거는 뭐 3만원, 5만원 한다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간편하게 가벼운 걸로, 저렴한 걸로 써보시고, 그리고 커팅할 때 쓰는 2mm, 3mm 칼바지 자 있어요. 요거는 한 5,000원 정도, 대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카터칼은 뭐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카터칼 2,000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 카터칼에 철로 된 헤라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헤라칼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수제로 만들고 좀 예쁘게 만들고 이름도 각인할 수 있고 이니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비싼 거는 5만원,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또 가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붓이라고 우리가 항상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털이붓 정도는 항상 이제 갖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2,000원에서 뭐 한 15,0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끌이라고 구두칼이라고 하죠. 이것도 한 5,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면은 다 해서 1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처음에 과하게 투자한다고 바로바로 뭐 써먹지도 못해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만 해서 현장 가서 하시면은, 현장에서 당장 막 급하게 뭔가 해야 할 거 이 이상의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갖추고 현장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차량은 있는 편이 당연히 기동성에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차량이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장비도 차차 갖춰 나갈 것이고, 또 시간 지나다 보면 현장 특성상 구석진 곳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여건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차량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차량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정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관해서는 제각각 다릅니다. 월급제로 하는 곳들은 120에서 뭐 150, 뭐 제각각 운영하는 방식들은 다 다른데, 급여 차이들은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들은 쉬는 날들로 지정을 해주는 것 같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수당으로 별도로 이렇게 따로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당제로 하는 곳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뭐 8만원, 10만원, 뭐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3만원에서 8만원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수료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8만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운 나쁜 일은 없어야 하는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악당들도 있으니까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페이 조금 어느 정도 주고 백날 성장을 안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를 어느 정도 주고 정말 그만큼 더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페이가 적건 많건 당신의 배움에 대한 그 열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당신이 평균 이상의 그 열정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에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당신만이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확 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물 위에다가 뭐라도 일단 띄워 놓으세요. 일단 이 계통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오야지 만나는 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 모두 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항상 인테리어 필름 이 일을 하면서 항상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이 일에 대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결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평균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보면은 직접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옆에서 주의 깊게 잘 보고 집중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코칭이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빠른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밥에다가 반찬 다 올려가지고 떠 먹여줘도 나 이거 안 먹어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 탓을 하지 않고 항상 그 환경 탓을 합니다. 이래서 내가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떤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셨으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초기에 세팅을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새싹 단계, 조공에서 중기공까지의 그 성장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좀 영상을 올려볼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나의 몸값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전략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볼 것이니까 이 1편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 많이 압축해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문뚱이었습니다.